국민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정부기관이라고. 전국 우체국의 절반을 없애버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체국 감시하는 어부를 규탄한다. 우체국이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픈 손가락 우정사건부 공무원들입니다. 국가어부노동조합 정세경사장 최홍조입니다. 2020년 새롭게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다양한 포맷으로 알아보는 시간, 공공문 시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과기부 공무원노조 우정사업본부 이철수 위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여기가 지금 천막 아닌데요. 국회 앞에 천막까지 치신 이유가 뭐죠? 지금 그 전국의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란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란 쉽게 말해서 우체국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체국은 우리 우체국 조합원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로 국민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정부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동사무소나 그런 곳은 없는 곳이 간혹 있어요, 보면은. 있지만은 우체국이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4년간 전국 우체국의 절반을 없애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체국이 없는 대한민국, 한 번도 그 긴 역사 동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우체국이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회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그 우체국 폐국 계획이 상당한 규모인데요. 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세울 논리가 뭔가요? 우정사업본부는 다른 공무원 조직과 다르게 특별회계라는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공무원 조직은 일반 회계를 해서 국민들의 조세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이 운영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우리 직원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그 회계가 우편, 예금, 보험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하는데 주로 인건비는 우편에서 담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편이 아시겠지만은 점점 그 다른 대체 수단이 많이 늘어나고 또 특히 과거에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서 독점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체국만이 취급할 수 있는 우편물의 범위가 있는데 그게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급격하게 기울어지면서 예금, 보험, 우편을 다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많지만은 그 모든 인건비는 우편에서 부담해야 되는 특이한 구조 때문에 점점 기울어지면서 적자가 가중되면서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이게 폐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요. 예. 우정사업본부가 그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폐국을 한다고 하지만 각 지역에서 우체국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체국은 국민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국민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정부기관이고 예를 들어서 택배 같은 경우를 봐도 그 시골 지역에 보면은 예를 들어 산청 지리산에 그 간디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대학교인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있는데 거기 그 학교에서 입학식 때 나눠주는 그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입학 설명서 같은 건데 거기 보면은 소포는 반드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라 그렇게 있어요. 네. 우체국 소포만을 이용해라. 왜? 지리산까지 배달해 주는 곳은 우체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지리산에 있는 분들이 그 농협이나 그런 데 가기 힘들고 그런데 거기서 예금 사업, 예금 서비스를 적용받고 그리고 보험도 그렇고 우편 같은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가 꾸준히 좀 이런 즉 폐국을 실행해 온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2015년이니까 전국 그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2014년쯤에 전국에 있는 대학교 있는 우체국이 거의 다 폐국돼 버렸어요. 대학교 100여 개 우체국이 전부 다 폐국돼 버렸죠. 그러면서 우체국에 있는 그 정원이 그 공무원 조직이라는 건 정원으로 운영되잖아요. 정원이 1023명이 행정안전부로 반납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줄어든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일은 줄어들었느냐? 그런 건 아니다. 또 이게 좀 그 우체국 내부적인 일이긴 하지만 우체국은 또 예금 사업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스마트 뱅킹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스마트 뱅킹이라는 걸 많이 하면서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정원이 반납되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체국 내부적인 문제인데 밖에 차마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네. 엄청나게 그런 그 업무량이 가중되고, 그리고 뭐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겠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전 노동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시간의 근무가 한 달에 1시간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도 시간에 초과 근무를 등록을 안 하는 정도. 그런 게 아주 그냥 뭐 이제 체질화돼 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 우체국 수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가운데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줄어드는 우체국 수요, 이 우체국 이용 수요를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체국은 그 특이하게 금융을 하지 않습니까? 금융을 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금융을 하는 정부기관. 저는 금융을 하는 정부기관으로서 다른 금융기관과 다른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민대출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금융기관이 하고 있는 기존의 그런 대출과 다르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나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같은 경우도 지금 남쪽에 우체국이 한 1,400개, 직영 우체국이 1,400개고 뭐 위탁까지 포함하면 한 2,500개 정도 돼요. 북측에도 한 1,500개 정도의 최신소라는 게 있어요. 최신소. 저는 남과 북이 바로 이렇게 서신교류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북의 최신소도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금융기관과 바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저는 우체국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우체국의 이용 방안, 그리고 남북 교류에 있어서 우체국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국회 앞에 또 천만 농소장을 차리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폐국 계획을 막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 노조가 좀 하지 않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활동을 할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이 우체국의 폐국이 어떤 문제인지를 잘 알고 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보신 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체국은 근대화의 기수였고, 이게 지금 세기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 역할을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일정 정도 멀어진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국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노력을, 좀 더 활기차고 더 절박하게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수지 적자를 이유로 2023년까지 677곳에 우체국을 폐국한다는 우정사업본부의 계획,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체국 폐국 계획에 반대를 하고 폐국 중단 계획을 요구하면서 그 앞에서 농성 중인 과계부 우정사업본부 이철수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